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이제 소방 경채를 준비하시고 직장인 수험생분입니다. 관련해서 저희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 드리고 이제 직장인 수험생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병행이라 1회도 이론 거의 2주 걸려서 끝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이론은 1회독이라 생각나는 게 없는데, 자, 제가 전에 설명드렸는데 우선 우리가 기본서나 이론서를 1회독 했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풀리거나 아니면 뭐 낫는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기본서 1회독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게 당연해요. 그걸 인정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과정의 계획을 좀 더 현실적으로 좀 계획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뭐 1회독 돌렸는데 전수가 안 나온다거나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해서 고민을 할 필요 없는데 대다수 학생들이 다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출 강의 듣고 문풀 해독 들어갈까요? 자, 소방 경찰학, 소방학 개론, 그리고 응급처치학 개론 두 과목인데, 자, 응처는 공부 안 하고 아는 지식으로 모의고사 그냥 풀어봤는데 60점이더라고요. 그럼 공부하시면 점수 더 잘 나오겠죠? 자, 소방학 개론은 처음이라 30점 정도 나옵니다. 30점도 안 나옵니다. 사실 기본서 1회도 끝나고 문제 푸는 거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6시간 정도 많이 확보가 되시네요. 하루 6시간 정도 공부하는데 회독이 끝났으니 어떻게 공부해야 효율적일지 모르겠어요. 자, 좀 제가 몇 가지 공통적인 좀 조언 드릴게요. 일단 기본서 1회도 끝나고 나서 사실 뭔가를 문제를 풀기에는 우리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기본서 1회도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기출로 바로 넘어가길 추천드리고요. 먼저 직장인 수험생분들, 뭐 공채도 마찬가지고 경채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인 수험생들은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요, 아무래도 직장 병행을 하다 보면은 전업 수험생분들에 비해서 공부 시간이 줄기 때문에 직장인 수험생들이 많이 조급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좀 짧은 시간이더라도 좀 단기 합격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도 우리 수험생분은 6시간 정도니까 괜찮으신데 일반 직장인분들은 보통 한 3시에서 4시간 정도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수험생분들은 수험 기간을 약간 좀 현실적으로 기간을 약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채 같은 경우는 세 과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건 경채이신 분들은 두 과목이니까 그래도 직장인 분들은 좀 수험 기간이 그래도 좀 약간 타이트하게 잡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직장인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지 않으면은 뭐가 문제냐면 괜히 무리한 계획 세웠다가 조금이라도 만약에 뭐 진도가 안 나가거나 아니면 성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많이 그냥 빠르게 포기합니다. 반면에 만약 공채 준비한다 할게요. 그럼 직장인 선수들은 어쨌든 경제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좀 여유있게 좀 기간을 좀 잡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은 직장 병행 공부하면서 합격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업 수험생분들에 비해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현실적인 수험 기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경채는 두 과목이니까, 세 과목이 아니라 두 과목이니까 그나마 좀 부담은 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장소인데 집에서 만약에 공부가 가능하다면 가장 최고겠죠. 근데 집에서 공부가 안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독서실이나 뭐 스터디 카페 등등 데서 공부를 하고, 또 만약에 일과 끝나고 저녁에 공부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피곤해가지고 공부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수험생들에게는 저는 새벽 공부를 추천합니다. 저는 강사이기 때문에 거의 제가 2007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강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미라클 모닝이 약간 좀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새벽 공부를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밤에 공부하는 것보다 방해 요소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뭐 전화가 온다거나 집에 시끄럽거나 그런 게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직장이 좀 멉니다. 직장이 먼 경우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빠르게 일찍
출근해서 직장 근처 커피숍이나 아니면 뭐 스터디 카페, 아니면 뭐 직장에서 미리 출근해가지고 아무도 없다, 그럼 직장에 일찍 출근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공부 장소는 본인이 맞는 장소를 선택하되, 중요한 거는 현실적인 기간을 잡고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직장인 수험생들은 무리하게 계획을 잡고 좀 공부하다 성과가 안 나면 포기합니다. 이제 그게 차이인 거예요. 자, 공부 계획. 지금 경채를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만약 경채가 지금 소방학과 뭐 응급처치학 개론을 공부한다 할게요. 저는 그냥 응급처치학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1단계는요. 지금 우리 수험생들은 그래도 6시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뭐 2과목 공부도 되고 1과목 공부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인 직장인 수험생이라고 할게요. 일반적인 직장인 수험생은 평일날 보통 한 3-4시간 정도 확보가 되더라고요. 보통. 그러면 1과목을 만약 공부한다고 할게요. 그럼 1단계는 일단 소방학과 응급처치학 요 2과목을 빠르게 기본서 1회독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해야 할 것은 일단 기본서, 만약 인강을 활용한다. 그러면 기본서 인강을 활용해서 단원별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제가 모든 공부법 과정을 설명하자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제 블로그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서 인강을 활용해서 단원별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근데 사실 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는 거의 기출 기반이에요. 그 말 거꾸로 말하면 뒤에 다음 과정에서 기출 과정에서도 어차피 그 부분을 다루게 되므로 기본서에서 남는 게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이 혹시 막 유형별로 뭐 접근법이나 팁을 알려주면 그런 건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활용해야 되니까 한번 좀 A4 용지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모르는 어휘 정도는 체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개념을 모른다, 요즘에는 뭐 챗 GPT 있으니까 과외처럼 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이런 식으로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를 빠르게 끝내는 겁니다. 자, 2단계. 그래서 444수법 소방 공무원 직장인 공부 계획. 그래서 444수법 1단계라고 할게요. 자, 444수법 2단계. 여기서는 이제 소방학과 응급처치학 단원별 기출을 분석합니다. 저는 총 3회독 추천합니다. 처음 기출 1회독. 우선 단원별 목차별로 출제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그 이유는 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출이 한번 해독이 끝나고 나서 다시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6회독 계속 하면서, 또는 집어서 단거나 우리가 나중에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회독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일단 기출에서 출제된 부분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기출에 출제된 범위도 분석하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잘 정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원별 목차별로 이런 곳에서 출제가 되었구나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오답은 정답으로 다 바꿔 놓으세요. 2단계에서는 뭐 맞고 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본서 1회독 하고 나서 기출 푸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분석이 중요한데요. 5단 정답 다 바꿔 놓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이제 기출 교재에서 본문, 선지, 해설이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 포인트랑 키워드를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은 우리가 추후 실제 시험에서 이제 객관식 시험이니까 문제를 풀 때 해당 문제의 본문과 선지를 읽고 적어도 관련 이론, 단원이 어느 부분인지 알아야 풀 수 있잖아요. 또 본문과 선지에서 마찬가지로 그 지문 안에 반드시 풀 수 있는 중요 포인트랑 키워드는 있고 바로 그걸 찾는 거죠.
그걸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이론에서 이런 부분이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정보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중요 포인트 키워드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모른다 하더라도 어차피 뒤에서 여러분들이 회독을 많이 하다 보면은 계속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또 다른 단원별 문제집, 뭐 시행착오의 기출, 정보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한 문제 많이 나오면서 계속 겹쳐요. 그러면서 중요 포인트 키워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틀린 선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틀린 선지에서는 출제자 입장에서 중요 포인트, 틀린 선지에서는 출제자 입장에서 한정을 체크해 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한정을 체크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오답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출제위원이 의도한 오답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 시험장에서 출제자가 의도한 오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시험장에서 만약에 100점 만점 킬러 문제 나온다 할게요. 아니면 지역적인 문제 나온다 할게요. 근데 못 풀어요. 이때 우리는 선지소거법을 활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출이 맞냐 틀리냐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기출의 해설이 있잖아요. 이 해설을 관련 문제의 이론서처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해설 안에서 마찬가지로 읽으면서 중요 포인트 키워드 있으면 체크를 해주세요. 요 해설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별 기출이라고 하면은 크게 본문, 선지, 해설이 있어요. 그럼 시험은 어디서든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보고 있는 자신의 교재에 해설이 빈약해요. 본인이 보고 있는 단원별 기출 교재에 해설이 빈약한 부분은 기본서를 발췌독하자. 이게 기출 1회도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단계는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다시 또 남길 예정이기 때문에 좀 짧게 설명드리면, 기출 2회도 여기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단원별 기출을 복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삭제 작업이라는 걸 할 겁니다. 본문,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OS 포인트를 보고 여기서 확실하게 이해 암기가 된 부분은 삭제. 근데 이 암기가 된 부분 많지 않아요. 삭제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알거나 모르는 것은 방점 표시를 하고 추후 다시 회독, 복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출 이해독에서는 소방, 전직렬을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소방 공무원 직렬 위주로 줄여서 봅니다. 기출 3회독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본서 단권화 작업을 할 건데, 기출 3회독에서는 일단 다시 한번 단원별 기출 복습.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를 해주세요. 이제 암기를 해도 된다.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분석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암기는 뒤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하게 되면 못 나가요.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삭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삭제 작업을 왜 하냐? 여러분들이 다음 회독에서 삭제 작업을 하는 이유는 다음 회독에서 모르거나 중요한 부분 위주로 줄여보기 위해, 더 빠르게 보기 위해서요. 굳이 아는 걸 또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때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진짜 아는 거 안 봐도 되나요? 나중에 까먹으면 어떡하죠? 괜찮은 게 어차피 아는 부분은 우리가 추후 이 기본서 단권화 작업에도 관련 부분이 들어가 있고 관련 부분을 계속 회독을 할 거기 때문에 괜찮고, 또 그 부분이 중요하다 하면은 우리가 3단계에서 444법 3단계에서 단원별 문제집, 그리고 최근 주요 직렬, 시행착오의 기출, 그리고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문제돼서 다룹니다. 그게 괜찮다는 거 넘어가도.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선생님 저 지금은 알 것 같은데 나중에 까먹으면 어떡하죠? 그런 거는 삭제 작업을 할 때 이거예요.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는 거 아니야. 그런 건 방점 표시하고 답을 다시 또 보세요. 그러니까 기출 이해도에서 삭제 작업을 할 때는 확실하게 이해 암기가 된 부분만 지우세요. 그러니까 초시생들은 사실 지울 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을 안 풀어도 된다는 거고요. 기출 풀 수 있는 재시생들은 풀어도 되지만 못 푸는 분들은 풀지 말고 그냥 분석해 주세요. 그래서 444학습법 3단계에서도 충분히 푼다. 그래서 3회독부터는 암기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삭제 작업하면서 계속 줄이시고요. 그러면 나중에 기출이나 기본서를 하루에도 한 권 볼 수 있을 정도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기본서 단거나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기출에서 출제 범위 다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 포인트 키워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정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과목별 기반이 잡힙니다. 한 과목씩 공부해도 되고요. 뭐 두 과목씩 해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기초 3년도까지 빨리 끝내셔야 합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팁은 작년 교재 활용해 주세요. 소방학과 응급처치학 개론이 과연 개정이 많이 됐을까? 개정이 크게 안 됐으면 작년 교재를 활용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기출을 풀지 마세요. 그러면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푸는 녀석이 중요하지 않냐? 그거는 3단계에서. 자, 그 다음에 444학습법 3단계에서는 이제 단원별 문제집을 이제 풀 거예요. 단원별 OS 문제집도 괜찮고 단원별 모의고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연습을 해가지고 단원별로 뭐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단원별 문제를 풀면서 틀리면서 내가 단원별로 약점을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한 해 풀고 한 해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남는 시간에 다시 단원별 기출에서 우리가 단원 기출 3회독에서는 여기서는 어쨌든 중요 직렬 위주로 봐주거든요. 2, 3회독은 중요 직렬 위주로 보는 겁니다. 1회독은 어쩔 수 없이 인강을 본다고 하면 모든 직렬을 다 분석해야겠지만 2, 3회독은 중요 직렬 위주로 봐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타직렬, 단원별 기출 타직렬이 있거든요. 타직렬 기출을 마찬가지로 분석해 주세요. 또 빠진 내용이 있으면 기본서 단권화에 추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단권화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기본서 내용, 단원별 기출, 그리고 지금 푸는 단원별 문제집 내용도 들어가는 거죠. 이게 끝나면은 이제 최근 시행처별 기출을 풀면서 최근 기출에서 어떤 부분이 요즘에 출제되고 있고 최근 기출 다시 풀어보니까 어떤 부분이 틀리는구나. 여기서는 최근 중요 직렬, 그냥 소방 직렬만 한 5개년치 풀면 될 것 같아요. 풀고 분석하고 또 남는 시간에 단원별 타직렬 이제 기출을 우리가 삭제 작업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기본서 단권화에 추가한다. 마지막은 전범위 동영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단원별 타직렬 기출 이제 필요한 부분 암기해 주시고 그리고 빠진 부분 있으면 기본서 단권화 추가. 그리고 소방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전범위 동영 모의고사가 무진장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강사님들은 접근율이 중요해요. 그러면 접근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 넣어야 돼. 지역적인 거. 그러니까 실력 측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사님들이 어려운 문제 풀어봐야지 실전 시험장에서 쉽게 풀 수 있다. 근데 그러기에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범위 동영 모의고사는 점수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전 연습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빠르게 해야 한다. 그래서 과목 순서 정하는 거, 시간 배분하는 연습, 어려운 문제 못 풀면은 넘어가는 연습, 추후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속어법으로 푸는 연습,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낯선 문제 익숙해지는 연습, 그리고 OMR 작성하는 연습, 틀린 문제로 약점 체크. 어때요? 상당히 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는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전 연습을 해야지 시험장 가서 실전 연습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이런 연습을 못하면 시점 가가지고 이런 시행착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큰 방향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시험 한 달 전
그러면 이제 기본서 단권화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 복습해주고, 여기서 혹시 중요하지만 암기가 안 된 부분 또는 미숙한 부분은 A4 용지로 정리합니다. 그럼 과목별로 A4 용지 한 5장 이내밖에 안 나옵니다. 시험 보기 하루 전날에 걔만 보는 거죠. 이렇게 큰 반향은. 자, 그러면 직장인 수험생분들은 저는 생각했을 때는 워낙 시간이 적은 상태에서 효조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두고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과정을 여러분들이 막 인강을 다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인강을 기본서 기출까지만 활용하면 됩니다. 요약서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기본서를 봐주세요. 요약서는 기본서 줄여놓은 것뿐이잖아요. 기출을 풀지 마세요. 그러면은 분석을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기출을 해석을 하면서 암기할 시간도 많이 생기고 3단계를 할 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날 공부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체력을 해야 된다. 그럼 평일날 체력학원을 간다. 뭐 그러면 주말에 그만큼 시간 더 투자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체력을 독학으로 한다 하면은 일단 평일날 주말에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공부를 하되, 주말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공부해 주세요. 주말에 너무 오버해가지고 지치도록 공부한 다음에 평일날 힘들어서 공부 못하면 안 돼요. 그럼 거꾸로 평일은 시간 몇 시간 얼마 안 되잖아요. 일반 직장인 선생님들은요. 평일날은 현실적인 계획 안에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주세요. 그리고 주말에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고요. 그래서 직장인 선생님들은 너무 많은 걸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거 다 못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알려준 거 대신에 하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세세한 공부법은 제 블로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런 큰 방향으로 공부해 보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